혹시 60세를 넘으셨다면 오늘 아침 건강을 위해 드신 그 과일 하나가요. 실은 소중한 콩팥을 아주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노년기 신장 건강에 대한 여러 자료들, 특히 신장내과 전문의들의 유튜브 영상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하죠. 이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짜 핵심만, 실용적인 지혜만 쏙쏙 골라내서요. 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식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지침을 찾아내는 겁니다. 맞아요. 특히 보다 보니까 어떤 음식이 누구에게나 좋은, 절대선이 아니라는 점이 참 흥미로웠어요. 바로 그겁니다. 나이에 따라서 또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땐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콩팥이 보내는 그 미세한 신호들, 이걸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왜 하필 60세 이후에 유독 콩팥 건강이 비상사태가 되는 걸까요? 우리 몸에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하던데요. 핵심은 노후화된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노후화된 필터요? 네, 자료에 따르면 콩팥 기능이 매년 약 1%씩 아주 꾸준히 감소한다고 해요. 매년 1%씩이나요? 네, 이게 쌓이고 쌓여서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딱 절반 수준까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와, 30년 쓴 정수기 필터라니.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주 쉽게 걸러내던 것들도 이제는 못 걸러내고 그냥 몸에 쌓이는 겁니다. 필터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못 걸러내고 몸에 쌓이면 오히려 심장에 무리를 주는 도구로 작용하게 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이 필터가 거의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는 맞아요. 아무런 통증 신호를 안 보낸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침묵에 잠긴 거죠. 아, 정말 답답하네요. 하지만 자료들을 보니까 신호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초기 경고 신호, 어떤 게 있었죠? 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변을 봤는데 꼭 비눗물 풀어놓은 것처럼 거품이 한참 동안 안 사라지는 거품뇨. 아, 거품요? 그리고 둘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독 얼굴이나 다리가 붓는 부종. 네, 부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에 소변 때문에 두세 번 이상 잠에서 깨는 야간뇨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내 필터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고 보내는 소리 없는 아우성인 셈이죠. 지금 말씀하신 그 칼륨 과부하랑 관련해서 잔료에 나온 사례 하나가 정말 잊히지가 않네요. 서울 사시는 68세 박성훈님 이야기요. 네네,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몸에 좋다는 과일을 매일 챙겨 드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알고 보니까 칼륨 수치가 심장을 멈추게 할 정도로 위험했다고요? 이게 바로 낡은 필터 이론의 정말 무서운 실사판이네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사례가 바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낡은 필터를 더 빨리 망가뜨리는 주범들, 우리 식탁 위에 숨어있는 그 범인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배신감을 느낄 만한 게 바로 과일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첫 번째로 지목된 게 국민과일, 바나나였어요. 네, 바나나는 간편하고 든든해서 아침 대용으로 많이들 드시죠. 근데 자료에 따르면 바나나 한 개에 무려 420mg. 420이요? 네, 엄청난 약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기능이 저하된 콩팥에는 이게 거의 고문 수준이죠. 아, 거기다 바나나는 당분도 높잖아요. 그럼 이게 이중공격인 셈이네요. 칼륨으로는 필터 자체를 과부하시키고 높은 당분은 혈당을 확 올려서 맞습니다. 끈적해진 피료 필터로 가는 배관까지 막아버리는 거죠. 배관까지요? 네, 혈당 스파이크가 바로 그 배관을 막는 주범입니다. 콩팥의 미세혈관은 정말 예민해서 끈적끈적한 혈액이 지나가면 금방 손상되고 막혀버립니다. 바나나 하나가 필터와 배관을 동시에 공격하는 셈이죠. 바나나는 그렇다 쳐도 저는 포도는 항상 건강에 좋다고만 생각했거든요. 포도는 어떤 위험이 있나요? 포도 역시 높은 당분이 문제이긴 한데요. 더 큰 문제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옥살산이요? 네, 이 옥살산이 몸속에서 칼슘이랑 만나면 아주 단단한 돌멩이, 즉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아, 결석?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혹시 혈액 희석제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의 경우 포도의 특정 성분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여러 자료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외네요.
여름철 대표 과일인 참외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참외는 칼륨 함량이 바나나보다도 높은 450mg에 달합니다. 더 높아요? 네, 그래서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위험이 가장 큰 과일 중 하나로 꼽혀요.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근육이 마비되거나 최악의 경우 심정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와, 키위나 망고도 비슷한 이유로 주의해야 하고요. 특히 이런 과일들을 주스로 갈아 마시는 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농축된 독을 마시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과일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겨울철 보양식으로 알려진 말린 시래기나 묵은지 이런 것들도 위험할 수 있다고요? 이건 또 어떤 원리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바로 농축이죠. 아, 농축. 채소를 햇볕에 말리거나 소금에 오래 절이면 수분은 날아가고 칼륨이랑 나트륨 성분만 몇 배로 응축되는 겁니다. 특히 국물 요리는 이 농축된 나트륨 폭탄을 그대로 들이키는 거라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뼈에 좋다는 사골국도 마찬가지라고요? 네, 사골국은 인성분이 과도하게 농축되어 있어서 오히려 뼈에 칼슘을 빼앗아가고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데요. 심지어 건강식 반찬 조합 중에도 최악의 궁합이 있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멸치 호두볶음이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멸치의 칼슘은 좋죠. 근데 짠 멸치의 나트륨은 콩팥의 부담이고요. 여기에 호두가 더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왜요? 호두 껍질에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멸치의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방해해버립니다. 아, 흡수를 방해해요? 네, 결국 우리 몸은 영양분으로 쓰지도 못할 덩어리를 처리하느라 애꿎은 콩팥만 혹사당하는 셈이 되는 거죠. 사과와 젓갈의 조합에 대한 설명은 더 무섭던데요. 혈관에 엄청난 압력을 가한다고요? 그게 사과의 풍부한 피듐이 젓갈의 엄청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급하게 내보내려고 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아, 좁은 배수구로 갑자기 많은 물을 쏟아붓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압력 때문에 콩팥에 아주 미세하고 연약한 혈관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장기적으로는 손상될 수 있다는 의미죠. 터져버린다는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그만큼 위험하다는 경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산패된 호두, 오래돼서 쨘내는 견과류에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물질. 이건 끓이거나 볶아도 절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아깝다고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야,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 부분인데요. 바나나, 포도, 참외, 안돼, 시래기, 사골국 조심해야 해.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다행히 자료들은 해결책도 함께 제시하고 있었죠. 물론입니다. 이제부터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 죽어가는 콩팥을 살리는 영웅 같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첫 번째 주자는 딸기입니다. 딸기요? 네, 딸기의 붉은색에 들어있는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녹슬어가는 콩팥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 함량도 하루 7알에서 10알 정도는 아주 안전한 수준이고요. 필터 청소부네요. 파인애플은 배관공 같다는 비유가 재밌었어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혈액 속 단백질 찌꺼기나 노폐물을 분해해줍니다. 콩팥까지 가기 전에 미리 청소를 해주니까 콩팥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아, 이것도 근데 생과일 이야기죠. 물론입니다. 설탕물에 절인 통조림 파인애플은 오히려 독입니다. 절대 안 돼요. 체리, 배, 블루베리도 좋은 음식 명단에 있었는데 각각 역할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각자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체리는 요산 수치를 낮춰서 통풍이나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킬러고요. 킬러? 배에 풍부한 펙틴은 나트륨과 독소를 흡착해서 빼내는 소방수. 그리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미세혈관 염증을 가라앉히는 혈관 기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료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무와 꿀이었어요. 너무 흔한 식재료인데 여기에 특별한 비밀이 있다고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죠. 먼저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아주 풍부해요. 네. 소화가 잘 된다는 건 음식물 찌꺼기가 덜 남는다는 뜻이고 이건 곧 콩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의 양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콩팥의 일거리를 덜어주는 착한 직원인 셈이죠. 아, 이를 덜어주는 거군요. 네, 거기다 무는 성질이 따뜻해서 추운 날씨에 수축되기 쉬운 콩팥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효과도 있고요. 해남 박할아버지가 이 무 덕분에 야간류에서 해방됐다는 사례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비결이 뭐였죠? 바로 무 맑은 국이었습니다.
핵심은 저녁 식사 때 소금 대신 새우젓으로 아주 약하게 간을 한 국을 드시는 겁니다. 새우젓이요? 네, 새우젓은 일반 소금보다 나트륨 함유량이 낮으면서 그 자체로도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해서 콩팥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따뜻한 국물이 밤새 콩팥을 편안하게 지켜주는 거죠. 꿀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에너지원이라는 표현이 와닿았어요. 설탕이랑은 아예 다르다고요?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정제설탕은 콩팥에 염증을 일으키는 독이지만 양질의 천연꿀은 오히려 콩팥 필터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산화 성분을 품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소화 과정 없이 즉시 에너지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콩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기운을 내게 해주는 거죠. 꿀을 먹는 황금 시간대가 따로 있다는 점도 신기했어요. 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세척 효과, 나른한 오후에 커피 대신 먹으면 에너지 보충,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면 숙면을 돕고 야간류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근데 꿀 먹을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이 2가지 있었죠?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60도 이상 뜨거운 물에 타면 유익한 효소들이 다 파괴됩니다. 야, 효소가 죽는군요. 네,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타 드셔야 하고요. 둘째,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 키운 사양 벌꿀은 피하고 진짜 꽃에서 딴 천연꿀을 드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과 함께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이것만은 꼭 실천하라고 강조하는 생활 습관들이 있었죠? 네,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아주 강력한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가 10초 아침 문진. 10초 아침 문진. 매일 아침 첫 소변 색깔과 상태를 딱 10초만 관찰하는 겁니다. 맑은 지푸라기 색이면 합격, 진한 노란색이면 수분 부족 경고, 갈색이나 붉은색, 거품이 오래가면 즉시 병원에 가보라는 신호죠. 내 몸이 보내는 성적표를 매일 확인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3분 세척법도 아주 유용했어요. 사과 껍질 농약 걱정을 덜어주는 방법이요. 아, 네네. 흐르는 물에 30초, 식초물에 2분, 다시 흐르는 물에 30초. 딱 3분만 투자하면 껍질의 영양까지 안전하게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도 가끔 하던 실수인데 채소 데친물, 영양가 있을 것 같아서 국물 낼 때 쓰곤 했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영양가가 아니라 우리가 일부러 빼내려고 했던 칼륨이나 옥살산 같은 성분들이 녹아있는 어찌 보면 동물에 가깝습니다. 동물이라니. 데친 채소만 건져 드시고 그 물은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 마시는 습관.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안 좋다고요? 그렇습니다. 콩팥에 홍수가 나는 것과 같아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동안 컵을 옆에 두고 조금씩 아주 자주 마시는 겁니다. 아,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잠자던 콩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최고의 보약이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분석한 자료들을 쭉 정리해 보니까요. 결국 핵심은 나이가 들면 내 몸의 사용 설명서도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젊을 때 좋았던 것이 지금은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 내 몸 상태에 맞게 어떻게 먹을지 지혜롭게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자료 속 한 어르신은 식단 조절만으로 혈액투석 직전의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믿고 행하는 이 습관 중에 10년 뒤 내 몸의 발목을 잡을 것은 과연 없을까?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녁 식탁에서 국물 한 숟가락을 덜어내는 아주 작은 실천, 혹은 자기 전에 꿀물 한 잔을 마시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